1997년 11월 국가부도의 날. 외환위기의 1차적인 책임은 저환율 정책으로 외환보유고를 제대로 관리 못한 김영삼 정부에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하던 외국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되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던 일본은행들이 한꺼번에 채권을 회수하여 달러로 바꾸었고, 세계 경제 2위의 일본이 한국에서 한꺼번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도 겁을 먹고 투자금과 채권 회수에 열을 올려 한국의 외환 부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는 것을 보고 1997년 11월 7일부터 20여일 동안 130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한국의 일본은행 채권 33억 달러 회수 요청과 대출금 채권 연장도 거부하고 통화스와프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과 강경한 대일 정책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자금 회수로 한국의 뒤통수를 쳤고, 한국은 결국 일본이 의도한 대로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국이 IMF 구제 금융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으며, 나라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일본은 다시 한번 한국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에 보여준 모습은 과연 이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한국에게 3개월 후인 1998년 1월, 일본은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합니다. 1965년에 체결돼 한일어업 질서를 지켜온 한일어업협정을 한국이 혼란한 틈을 기다렸다는 듯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해서 기습적으로 던진 일본의 파기 선언은 정말 제대로 된 뒤통수였습니다. 중환자로 병실에 누워있던 이웃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그리고 독도 근처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들을 무차별 납포하여 선원들을 체포하고 폭행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은 파기 이후 1년 동안 경제위기로 고통받던 한국의 조업을 방해했으며, 한국 어민들의 어업량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계속된 일본의 괴롭힘에 결국 당시 IMF 위기로 힘없던 한국은 독도 주변을 중간 수역으로 하자는 일본의 주장대로 1998년 11월 신한일 어업협정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며 언론과 매스컴을 이용해서 반한 감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정작 합의보다 더 중요한 국가 간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일본이 한국에게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이 고환율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의 통화스와프 확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중국과 38조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으며 위기에 벗어나자 마지못해 통화스와프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변한 게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한일어업협정 파기, 2008년 금융위기, 번번이 일본은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산업의 타격을 주려고 했습니다. 꾸준히 남북관계를 회방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제2의 한국전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위기가 곧 일본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듯 한국이 위기에 빠지기를 획책하며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멀다는 숙명 같은 현주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일본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알기 쉽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